왜 무령왕릉은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무령왕릉이 급하게 만들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 육호분이다. 육호분은 무령왕릉처럼 화려함은 없지만 정성을 들여 쌓았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무령왕은 혹시 자신과 첫째 부인이 함께 묻힐 수 있도록 육호분의 정성을 들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적어도 무령왕릉이나 육호분이 왕릉급 무덤인데, 이 왕릉급 무덤은 상당히 정성을 들여 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쌓는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 하나는 정교하게 쌓았다. 시간적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여유를 가지고 쌓은 것이 앞부분에 아마 무령왕이 자기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부인의 무덤 혹은 자기의 무덤이니까요. 그래서 정성을 들여 쌓은 반면에 뒤는 무령왕 앞에 있는 육호분을 폐쇄하면서 황급히 만들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발생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무령왕릉과 1500년을 함께 해온 세 개의 가족 무덤. 원래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육호분이었다. 첫째 부인은 육호분에 잠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령왕비는 첫째 부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523년 무령왕은 62세로 승하했다. 무령왕은 육호분에 묻히지 않고 새로운 왕릉을 만들어 그곳에 모셔졌다. 그리고 육호분엔 관대가 하나만 홀로 남게 됐던 것이다. 이 어금니의 주인공은 첫째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첫째 부인이 언제 죽어 육호분에 묻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무덤을 만든 시기로 볼 때 무령왕보다 먼저 죽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타 태자가 죽고 이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이 자신의 어머니와 무령왕을 합장한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령왕과 함께 잠든 이 어금니의 주인공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 무령왕비의 신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전에 끼던 이런 팔찌입니다. 이 화려한 용문양이 새겨져 있는 은팔찌인데요. 자, 제가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 손에는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 팔찌가 아주 적습니다. 이 팔찌로 봤을 때 이 왕비는 아주 손목이 가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팔찌 안쪽에 이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부인이라는 이런 호칭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령왕비는 생전에 대부인으로 불렸던 모양입니다. 왕비를 왜 대부인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무령왕릉에선 왕과 왕비가 살아생전에 사용하고 아끼던 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 왕비의 신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의 단서가 있었다. 바로 팔찌였다. 용 2마리가 생동감 있게 새겨져 있는 팔찌의 안쪽엔 팔찌를 만든 연유가 적혀 있다. 서기 520년 경자년 2월에 달이라는 장인이 대부인을 위해 만들었다고 적혀 있는 팔찌는 왕비가 돌아가시기 6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무령왕비는 살아생전에 왕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찌엔 대부인으로 적혀 있다. 왜 대부인이라고 했던 것일까? 한서 왕망전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도 대부인이라고 나와서 있는데 그 대부인이라고 하는 뜻은 정실 부인을 대부인이라고 했고 또 그것도 세자를 둔 왕비를 대부인이라고 이렇게 써서 있습니다. 대부인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는 일본 서기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일본 서기 제명 6년조엔 백제의 멸망 원인을 군대부인 요녀가 무도에서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군대부인은 의자왕의 두 번째 왕비를 말하는 것이다. 과연 대부인은 어떤 의미였을까? 군대부인의 군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에서
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유력한 출신 호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대부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당시에 부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 대부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은 아마 부인 중에서 품기가 높은 부인, 다시 말하면은 그 아들, 왕자를 생산한 부인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중궁궐의 안채를 차지했던 것은 왕의 부인들이었다. 여러 명의 부인 중에서도 대부인은 왕의 후계자를 낳은 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팔찌의 주인공인 무령왕비도 계비였다. 그리고 무령왕의 뒤를 이은 상왕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대부인으로 불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상왕의 어머니는 생전의 왕비로 불리지 않고 부인이라고 했던 것일까?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으로 불린 사례를 찾아보기로 했다. 일본 서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청령 천황의 어머니를 황태부인으로 적고 있는 것이다. 다른 천황의 어머니와는 달리 황태후라 하지 않고 황태부인이라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서치별 천황의 경우가 말해주고 있다. 서치별 천황은 목시라는 호족 출신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황부인으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율령의 지식을 갖고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내친왕, 즉 천왕의 딸이나 누이 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호족의 딸이기 때문에 부인으로 표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무령왕비가 생전에 대부인으로 불렸던 이유, 그것은 일본의 사례처럼 신분상 호족 출신의 딸이었기 때문에 왕비란 호칭을 쓰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왕비의 신분에 대해 또 하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석에 쓰인 수종이다. 수종은 천수를 다하고 늙어 돌아가셨다는 뜻이다.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었을 때의 기록이다. 보통 황제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표현은 붕, 왕비의 죽음엔 흉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제후의 죽음은 조를 쓰고 평민의 경우는 사를 써 그 표현에 있어서도 신분상 차등을 두었다. 지석에선 무령왕의 죽음을 황제의 경우처럼 붕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무령왕비는 왕비의 죽음을 나타내는 흉을 쓰지 않았다. 그 어떤 공식적인 죽음의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 수종으로 기록했던 것이다. 이 수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이 붕자 못지않게 가장 격을 빼서 천수를 다해서 소천했다고 하는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절대로 격이 떨어지지 않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다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의 신분은 남편과 아들에 의해서 달라진다. 무령왕비는 상왕의 어머니였다. 무령왕이 40세 이후에 왕으로 등극한 후 얻은 아내였다. 무령왕비는 신분상 살아서는 왕비로 불리지 못하고 대부인으로 불렸던 것이다. 그리고 죽어서야 아들 상왕에 의해 태비로 기록됐던 여인이었다. 백제